지금 프린트로 준 문항들은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문항들만 딱 준 거란 말이야. 자, 이거는 이제 개념하고, 꼭 알아야 되는 개념하고, 그 필수 유형하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우선 보자고요.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함수 그래프까지 보통은 출제가 되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기억나나 봐. 자, 첫 번째 내용이야. 자, 첫 번째로 이제 거듭제곱근 루트 얘기하는 거지. 네. 그 루트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은 뭐 다 그냥 뭐 당연히 계산 문제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개수 문제가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x의 n제곱, 요게 a다. 이렇게 나왔어. 아, x를 n제곱해서 a가 됐구나. 그럼 이거 똑같은 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x는 뭐라고 해? a의 n제곱근 이러나요? 그쵸? 네. 이렇게 표현한다. 됐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몇 개라고 생각해야 돼? n개. 왜? n차 방정식이니까 n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한 개일 때가 있어요. n개가 아니고 그거는 a가 뭐일 때? 0일 때는 0의 n제곱근 그러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0 한 개야. 그건 좀 독특한 경우지. 근데 0만 아니라면 그냥 n제곱근 하면 몇 개인 거야? 그냥 n개야. n개. 자, 그런데 이런 멘트를 치는 거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허수 빼고 실수인 것만 개수를 좀 얘기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짝홀부터 봐야 돼? 양음부터 봐야 돼? 그쵸. 무조건 짝홀부터 봐야 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야. 이 n이라는 게 짝수로 주어졌나 홀수로 주어졌나.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되냐? 그러면 요 n이 홀수일 때,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자, 이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중요해야 안 해? 중요해요. 그래? 안 중요해. 그냥 홀수 제곱근은 늘 몇 개야? 늘 한 개야. 늘 그냥 이렇게 한 개야. 한 개. 근데 문제는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저 a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짝수요건 중 실수인 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이제 보는 거야. a가 양수인가? 아니면 음수인가? 뭐 이걸 두 번째로 보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지. 몇 가지 케이스로? 세 가지 케이스로. 그래서 a가 양수야. 양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건 몇 개? 두 개. 뿔마 루트 두 개야. 뿔마 루트 이렇게 두 개다. 근데 이제 a가 0이야. 그럼 몇 개야? 한 개. 그쵸? 그냥 0 하나입니다. 0 하나. 자, 근데 a가 음수야.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건 있어 없어? 없다. 없어. 0개야. 없다. 다 헛수야. 다 헛수.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내용이고 나머지는 뭐 근호 포함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 막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계산 문제들이고 계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수법칙 가지고 활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죠. 자, 지수법칙이 뭔지 하나하나 하는 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진 상태니까 그럼 그 활용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 있었냐? 그러면 이런 분수꼴 나오는 거 기억을 해봐. 이런 분수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었어. 그러면 요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식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누구를? 얘가 a의 x승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곱하는 거죠? a의 x승을 곱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분모가 어떻게 돼요? a의 뭐 이거 등호로 할까요? 등호. a의 x승 곱해보라. 분모 분자에. 그러면 a의 2x승 빼기 1 분의 a의 2x승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푸는 거죠. 이해 갔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X승, 뭐 B의 Y승, 꼴을 얘기하는 거야. C의 Z승, 뭐 이게 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딱 나오고 시작하면 얘는 뭐라고 놓고 시작해야 돼?
K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고 응? 그러면 AX 승인 K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 만약 이걸 지수로 풀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이렇게 놓겠지. A는 K의 X 이쪽으로 넘어가서 X분의 1승이다. B는 K의 Y분의 1승이다. C는 K의 그래 이렇게 놓고 풀던지 아니면 로그로 바꿔 풀던지. 그래서 AX 승인 K니까 X는 뭐구나? 로그 A의 K구나. B의 Y 승인 K니까 Y는 뭐구나? 로그 B의 K구나. 자, 그래서 얘가 지금 K니까 Z는 뭐구나? 로그 C의 K구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위에 걸로 지수로 풀든지 아래 거 지금 로그로 풀든지 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걸로 풀면 되지. 더 간단해 보이는 걸로. 이해가죠? 네. 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런 내용.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당연히 뭐 아는 거지만 잠깐 점검하면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고요? 1이고요. 자, 음의 지수 마이너스 1승이 뜻하는 거는 역수였었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얘는 A의 몇 승? 3분의 2승. 3분의 2승. 분수지수고 분수지수는 루트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그렇다면 A의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3승입니다 라고 나오면 A의 4분의 3승이 역수인가요? A의 4분의 3승이 이렇게 루트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거 역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아주 다양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보면 자 1번 그냥 당연히 그냥 단순 계산이죠? 맞아요? 네. 자 이거 가지고 그냥 정의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을 이제 잘 맞춰야지. 2번을 사실은 2번이 이 내용인 거 이해가나? 이해갔어? 네. 요 내용이지. 그래서 X의 n제곱 근총 실수인 거의 개수 그러니까는 n이 뭐인 거? 홀수인 거부터 봐야지. 그럼 중간에 있는 값이 얼마야? 한 개요. 그죠? 1이죠 1. 그쵸? 맨 앞에 있는 2,2라고 돼 있어요. 2야. 짝수인데 앞에 양수야. 그럼 몇 개야? 두 개. 2개 2라고 답해야죠. 근데 맨 마지막 거 마이너스 4,4면 4니까 짝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4니까 음수니까 뭐라고 대표해야 돼? 없다. 0이라고 대표해야지. 개수니까. 이해가? 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뭐 3번 그냥 계산 문제죠? 이해가? 그놈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뭐 이런 단순 계산 틀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4번이 이런 꼴인가요? 4번이 이 꼴이죠. 네. 이건 딱 봐도 그냥 지수로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뭐 로그로 풀어도 풀릴 텐데 지수로 푸는 게 편할 거야. 4번 문제는. 괜찮나요? 자 이제 5번 같은 게 이제 활용 같은 거 하나 할 줄 알아야지. 5번 자 5번 와서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4번까지는 기본 문제니까. 자 5번 문제 하나 보자. 활용. 자 보면 보통 이제 활용 문제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를 넣은 건데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주어진 꼴. 지수 쪽에서 혹은 로그 쪽에서 이렇게 식 준 거야. 자, 이 식이 성립해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각각 미지수가 뭘 뜻하는지만 파악하면 돼. t가 뭐래? 걸리는 시간. 자, a는 지금 뭐냐? 상수지. 그럼 a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p 보세요. p가 뭐예요? 음식물 개수. 아, 개수 얘기 나오면 p에다 숫자 넣어야 되는구나 이거야. 자, q는 음식물 부피. 그래서 각각 p가 개수, q가 부피, t가 시간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자 이제 봐봐. 자 이때 음식물의 개수가 4배가 되고 부피가 8배가 되면 시간은 몇 배 증가해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이해했나? 자 개수가 4배 됐어. 개수가 지금 p였잖아. p를 뭐라고 쓰라는 거야? 4p라고 바꾸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q는 부피인데 8배가 됐으니까 뭐라고? 8q라고 바꿔서 대입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게 어렵진 않잖아. 됐어? 그러면 기존 시간보다 몇 배 증가했어? 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할 거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자 4의 2분의 1승이 얼마야? 얼마야? 4의 2분의 1승 아니 4의 2분의 1승 루트 4 2잖아. 그쵸? 그래서 2a p의 2분의 1승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쓸게. 자 근데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에 2분의 3승이니까 얼마야? 2의 2분의 9승이야? 네. 거기다 q의 2분의 3승이지. 네. 자, 요거 두 개 계산하자. 요 2의 1승하고 요 지수 법칙. 2의 결국은 뭐야? 2라고 2분의 9 더하니까 2분의 11. 됐죠?
아 11. 2라고 2분의 9 더하셔야죠. 자, A에 지금 설마 단순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10인 줄 알았어. 이거죠, 이거?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T가 이건가요? 네. 자, 기존에 있던 시간의 몇 배라고 답하시면 돼요? A. 얘죠, 얘. 얘가 답인 거죠? 오케이? 근데 거기 앞에 루트가 쓰여 있으니까 이걸 루트로 바꾸면 되잖아요. 2의 2분의 11승이라는 거는 루트 2의 11승. 맞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지금 밖으로 빼내보면 뭘로 빠지냐? 그러면 자, 우리가 2의 10승은 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2 하나 놔두고. 맞아? 네. 자, 루트 2의 10승이면 뭐야? 2의 5승으로 밖에 빠지겠지? 32. 32 루트 2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인 거죠. 좀 어렵네. 됐죠? 난 모르겠다 이제. 자, 이런 활용 문제도 하나 이렇게 식중거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로그 쪽 가보죠. 이 지수 쪽 얘기였습니다. 지수 쪽. 자, 로그 쪽에서 뭐 로그 당연히 정의 이용해서 지수를 로그 표현으로 로그를 지수 표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히 할 줄 알 거라고 보고. 자, 리치나 진수 조건 가지고 문제가 꼭 하나 나오지. 이런 게. 자, 한번 봐보자. 자, A의 X승이 N입니다 라는 지수 표현이 나왔어. 이걸 로그 표현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로그 X는 로그 A의 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걸 지수표로 바꾸세요. 그러면 A의 X승이 N이에요. 왔다 갔다 할 줄 알죠? 네네. 자, 여기서 자,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 밑 1이 아닌 밑이 그치 밑이 1이 아닌 양수여야 됩니다 라는 거 하나. 진수는 어떤 조건이었니? 양수. 그치, 이게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이었어. 자, 관련된 문제가 있죠? 자, 보시면 어디 있냐? 문제 보시면 7번 같은 문제예요. 자, 6번은 제가 뭐 안 풀어도 되죠? 그냥 로그를 지수로만 바꾸면 바로 풀립니다. 6번은. 7번 답이 없어요. 응? 7번의 답 3번이에요. 3번입니다. 보세요. 7번 한번 풀어볼게요. 7번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딜 봐? 아니 사람 7번은 자, 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a의 최대값, 정수 a의 최대 최소를 더해보시오. 그랬어. 자, 해볼까? 자, 우선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근데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얘가 뭐 해야 돼? 저게 양수요. 양수여야지. 자,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요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자, 우변 y형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는 거 이해가? 네. 그래서 얘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뭐고? 양수. 양수이고. 자, x축과 안 만나니까 요 2차 방정식이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근이 없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로 묶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랑 8 사이. 자, 0과 8 사이인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둘의 공통범위 구해봐도 요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치? 밑조건도 있으니까 얘가 1이 아닌 양수여야 돼. 자, 우선은 얘가 너 1이 아니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1 될 때가 얼마냐? A마이가 A마이가 뭐이거나 양수. 1이어도 안 되고요. 제곱해서 1 되는 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럼 A는 뭐가 안 됩니까? 3과 안 되는 게 뭐야? 1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야, 너 양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면 제곱은 항상 양수인가요? 아니죠. 0이 될 수 있죠. A에 뭐 넣으면? A에 2를 넣으면. 그 2는 아니어야 되는 거죠. 0, 4, 5, 6, 7. 그래서 1, 2, 3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 2, 3을 빼주세요. 0, 4, 5, 6, 7.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안 되면 4, 5, 6, 7인 거죠. 이렇게. 0 되죠? A 0이어도 되죠. 2차 함수라고는 안 했으니까. 자, 여기다 또는
a가 0이어도 됩니다. 왜냐면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꼭 이참수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0, 8. 0, 그게 8이죠? 그러니까 8은 양수니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0이어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얘만 건드시면 되죠. 얘.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뭐예요? 0하고 7. 0, 4, 5, 6, 7이니까 지금 0하고 7 더하셔야 되네요. 됐죠? 뭐 이런 얘기. 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계산 문제 좀 풀 줄 알면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로그의 성질, 그러니까 로그 관련된 공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나 한번 보자고. 됐지? 로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되겠죠? 자, 우선은 로그의 덧셈 첫 번째. 자, 로그를 더합시다 라고 하면 곱으로 나타낸다. 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덧셈, 뺄셈, 나눗셈은 밑이 같을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진수끼리 뭐 하죠? 곱해야 되는 거였고요. 곱해져 있는 거를 더하기로 분리하거나 더하세요. 그거를 진수의 곱으로 쓰거나. 됐죠? 네. 자, 두 번째. 자, 뺄셈. 나눈다. 로그의 뺄셈도 밑이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진수끼리 나눠서 로그 A의 Y분의 X라고 쓰고요. 분리할 때는 이렇게 뺄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네. 네. 됐지? 세 번째. 나눗셈이야. 로그 A의 X 분의 로그 A의 Y. 이렇게 밑이 같을 때 얘를 하나 합치면 밑 같으면 사라지면서 로그 X, Y 이렇게 되나요? 네. 얘를 이렇게 밑을 바꿔야 되는 밑변환 공식. 밑을 A로 바꾸세요. 그러면 로그 AX분의 로그 AY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네. 됐죠? 여기까지는 밑이 같을 때 쓰는 거고. 응? 곱은 밑이 같을 때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될 때 쓰는 거였어요. 로그 A의 B 그러면 곱하기 로그 B의 뭐 C, 뭐 A 뭐 상관없어. B 사라지면서 로그 A의 C 이렇게 쓴다는 거죠. 괜찮나요? 또 하나 그 외의 공식들을 보시면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자 지수에 이렇게 로우가 들어있는 경우 이 양 끝에 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따라서 A의 로그 A의 B 그러면 요 양 끝을 바꾸는 경우는 자 밑과 밑이 같은 경우 그냥 뭐가 나온다? 그쵸? 밑이 이렇게 같으면 사라지고 B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거 이용해서 계산할 줄 알면 되는데 너네 이제 문제로 보자면 당연히 뭐 계산이 뭐 8번 같은 거야? 8번 같은 거 딱 보자마자 요 공식이죠? 네. 맞나요? 네. 요 공식이죠? 그 로그 사이에 얼마? 로그 사이에 25라고 쓴 다음에 정수분, 소수분 설정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네. 할 줄 알죠? 네. 네,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 같은 경우는 밑이 5짜리로 주어졌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로그 밑이 15짜리인가요? 네. 그 15짜리를 5로 바꾸는 거니까 요거를 이용하는 거네요. 요렇게 바꿔가지고 밑변환 해가지고 자, 요거 쪼개는 거 가지고 쫙 해가지고 푸는 거죠? 네. 네, 뭐 굳이 풀진 않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문제는 역시나 뭐 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근각계수의 한개 이용하면 되겠나요? 네. 두근의 합과 곱 이용해서 풀면 되죠. 뭐 이런 건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여기까지 로그 얘기. 자, 그 다음 지수함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볼까? 다섯 번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니까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되지. 자, 기본 그래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y는 a의 x승이란 지수함수가 있어. 얘를 y는 x에 대칭했어. 그럼 역함수가 나오는데 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는 둘은 무슨 함수다? 역함수 y는 x에 대칭이다.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 네. 네. 자, 이걸 평행이동한 꼴도 있잖아. 얘를 평행이동해봐. 그러면 x축방은 b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러면 x 대신 x 마이너스 b. y축방은 c만큼 평행이동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생긴 꼴이 있을 때도 y는 x에 대칭하세요. 그러면 로그 함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얘는 밑은 그대로고. 자,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둘의 자리 바뀌면서 보호 바뀐 거. 자, 바뀌는 c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c로 보호가 바뀌고요. 마이너스 b가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죠? 거꾸로 들어올 때도 y는 x에 대칭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밑 똑같이 쓰고 요 두 수가 자리 바뀌면서 보호 바뀌는 거. 괜찮나? 네. 자, 이제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로그 함수를 그리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뭐 있었냐는 거야. 아니, 지수함수. 지수함수. 얘든 체크하는 게 뭐였어요? 정점, 정근선, 증가함수. 이 세 가지 가지고 그린다. 정점. 자, 점을 하나 찍을 거면 요 자리가 뭐가 되게? 0. A의 0승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점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넣겠죠? 얘는 몇 콤마? B 콤마. 이렇게 되면 A의 0승이 1이니까 얼마? C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쵸? 그럼 얘의 점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요 자리를 뭘로 만들면 된다? 점 로그 A의 1. 로그 A의 1이 얼마니까? 0이니까 요 자리가 1인 거. 그러니까 1 만들려면 여기다 C 플러스 1 넣으면 되나요? 네. 그럼 로그 A의 1 되죠? 그게 0이니까 얼마? B. 그래서 자, 정점 자체도 둘은 Y는 X의 대칭인 거 보이나요? 네. 어쨌거나 점 하나 찍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점근선 체크해야 된다. 금선.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자, 그게 뭐였냐? 얘는 요 뒤에 있는 숫자. Y는 C. 뭐? Y는 C. 됐나요? 네. 자, 얘는 점근선이 뭐예요? 그러면 자, 요 자리요. 요 진수가 얼마일 때가 점근선이다. 진수가 0이 될 때. 자, X는 C라고 점근선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자, 증가냐 감소냐, 너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냐는 뭘 봐야 된다 했어? 요 X 아래에 있는 밑 둘 다. 자, 여기 밑을 보셔야 돼요. 그쵸? 자, 밑이 1보다 크면 뭐? 증가함수. 둘 다 똑같습니다. 자,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면 뭐? 감소. 혹시라도 증가 감소가 뒤집어질 수 있다. 증가인 줄 알았는데 감소. 감소인 줄 알았는데 증가. 언제냐? 그러면 자, 저는 기본꼴을 해서 그러는데 요 X 앞에 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요 A 앞에 부호가 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마찬가지. 자, 마찬가지. 요 X 앞에 부호가 음수인지 아닌지. 요 로그 앞에 부호가 음수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 맞아요? 네. 자, 여기나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가 음수가 붙어 있을 때마다 뒤집어 진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그래프 문제. 얘들아, 뭐 11번 기본꼴이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기본 문제로 깔리는 건데 어렵지 않죠? 됐죠? 자, 11번 뭐 5번이 잘못됐죠? X는 0이 아니고 뭐 Y는 0이라고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 12번 보시면 뭐야? 평행이동하는 거? 그거 뭐 할 줄 알잖아. 그치? 이렇게 X축방이 얼마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평행이동해 10만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됐나요? 또 그래프 문제 보시면 15번 보시면 15번 로그 함수 기본꼴 묻는 거 뭐 그런 거 틀릴 일은 없죠? 이런 거 틀리진 않을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6번 또 평행이동 뭐 할 줄 알죠? 평행이동 할 줄 알아야 되겠고 17번 보시면 역함수 구하는 거 있죠? 네. 그쵸? 그 정석적으로 하시던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17번 보면 이거 맞았어? 아니요. 이걸 틀렸다고? 자,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거 y는 x에 대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복잡한 정석적으로 해도 돼. 저렇게 외우지 말고 y 자리에 뭐 넣고 x 넣고 x 자리에 뭐 넣으면 돼? y 넣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 식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1 넘어가. 그러면 x 마이너니? 네. 2 곱해. 그러면 2x 마야 2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지수표로 바꾸면 되잖아. 네. 졸반들
자, 얘가 뭐야? A의 예승 이렇게 하면 되지. Y-3이 뭐야? 2의 2x-2승. 자, 그런데 뭐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죠. 이거. 근데 거기에 지금 x 앞에 개수 1로 만들려고 돼 있니? 그럼 여기 2 있지. 2. 2로 묶어서 써볼래?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니? 네. 그럼 2의 제곱이 얼마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네. 여기까지가 정석적으로 한 거죠. 괜찮나요? 네. 오늘 좀 빨리 하고 싶은데요. 아까 공식 이거 자리 바꾸면서 보호 바꾸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요 형태. 즉 로그 앞에 숫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x 앞에 숫자 있으면 안 돼. 자 x 앞에 깔끔하게 1x a 앞에도 이렇게 깔끔할 때는 쓸 수 있어요. 저 공식을. 그러면 저는 공식 쓰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2분의 1 이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2분의 1을 어디로 옮겨요? 라고 했을 때 자 2분의 1을 또 여기로 올리는 친구 있어요. 맞아? 올려도 되지. 2분의 1 여기로 옮길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거를 얘한테 줄 때는 역수로 준다고 했죠? 네. 2분의 1 역수니까 얼마? 2 제곱으로 줘야 돼. 그래서 얘가 얼마? 로그 4에 이렇게 바꾸시면 공식을 쓸 수 있는 기본꼴이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이거 전 바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 y는 밑이 얼마? 4 찍어놓고 얘 두 숫자 자리 바꾸면서 보호 바꿔. 불러. x 마이너스 1 아까 저 플러스 3. 그러면 이게 답인 거죠. 됐어? 네. 이렇게 스피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리를 해놓고 해. 응? 근데 조금이라도 복잡해. 그러면 그냥 정석적으로 해. 네. 이해갔니? 요거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문제는 그렇고. 자, 봐봐. 지수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이거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지수 방정식부터 해보면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크게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항이 2개인지 아니면 항이 3개 이상인지를 봐야 됩니다. 풀이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항이 3개 이상이어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계산이 돼서 좌변 하나 우변 하나 이렇게 놓을 수 있네? 그럼 항 2개로 가는 게 좋죠. 이해가요? 그래서 항 2개짜리라는 거는 보시면 이렇게요. 딱 봤는데 밑이 같게끔 딱 정리가 된 거야. 좌변에 하나 우변에 하나. 그럼 이거에 대한 풀이가 뭐예요? 그러면 자 풀이. 자, 얘가 같으려면 밑이 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돼요? fx, gx 지수가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이렇게 해서 x값 나오는데 얘만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A가 1이 그쵸? 지수 상관없이 밑이 얼마라면 1. 1이라면 1의 몇 승이든 1이니까 밑이 1인 경우가 있나? 라고 해서 한번 좀 넣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식을 정리해 봤더니 밑이 다른데 지수는 같게 나와버린 거예요. 항 2개인데. 그럼 밑이 이 지수가 같네? 그러면 이제 밑이 어떻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밑이 같으면 이거 등식 성립하네 라고 놓고 푸는 거고, 근데 밑이 안 같아도 지수가 1, 0, 0. fx가 얼마라면? 0. 모든 수의 영수는 1이니까. 그래서 fx가 0이면 되겠네 라고 놓고 푸는 거다. 괜찮나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단순 비교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 밑이 밑과 지금 볼까? 지수 뭐 하나 같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같은 게 없죠. 그럼 단순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는 양변에 다 로그 취해서 푸는 겁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상형 로그를 취하든 뭐 로그를 취해서 떨구세요. 떨궈서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2개짜리가 아니라 항이 3개 이상이 되면 이렇게 단순 비교를 못 푸니까 다 뭐에서 풀었어? 치환.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었었어. 이해가 안 가? 네. 그래서 치환할 때는 치환해서 푸는 거다. 치환할 때는 치환하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그럼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AX승 이런 걸 너네가 T라고 치환할 때 범위는 뭐죠? AX승 그래프 그려보시면 0보다 크다 라고 놓고 푸셔야 되겠죠? 네.
자, 물론 x의 범위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범위 넣어주고 범위 구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ax는 또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자, 이렇게 역수합 보이세요? 역수합이 있어. 이게 계속 등장해서 얘를 t로 나왔어. 그럼 t의 범위는 산수기였어서 얼마? 이걸 산수기였으면 얼마 이상? 1. 2 이상이었죠. 그래서 2 이상이라고 놓고 푸셔야 됩니다. 산수기하 공식 안 써도 되죠.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자, 그다음에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은 정리하면 이렇게 밑이 같게끔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비교할 때는 뭐 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부동항을 바꿀까 안 바꿀까는 뭘로 정해야죠? 분수 1보다 작을 때. 그쵸. A가 1보다 어떠면? 큰 상황이면? 그대로. 그쵸. 그대로 부동항을 살려가지고 요 부등식을 풀면 끝인 거죠. 이해갔어? 근데 만약에 여기야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이면 부동항을 어떻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풀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분수였는데 그냥 그 부동호 방향을 안 바꾸고 그냥 그거를 양수로 바꾸고. 분수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3분의 1이면은 3으로 하고 위에 마이너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항 2개짜리로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항이 3개짜리면 어떻게 하죠? 3개 이상이면 다 똑같이 치환하면 2차 부등식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푸는 거다라는 거고, 역시나 밑이 안 같으면 어떻게 푸나요? 밑이 안 같아요. 그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비교 안 될 때는 다 로그를 취해서 로그 취한다. 로그를 취해서 얘네들 다 떨궈서 푸는 겁니다. 양변에 로그 취해서. 괜찮나? 요겁니다. 자, 그 지수 방부등식 문제 좀 잠깐 보자. 너네 번호 좀 봐봐. 22번. 우선 함수 최대 최소 문제 13번 같은 거. 13번 됐죠? 자, 밑이 2분의 1인 거 맞나요? 네. 그럼 그건 감소함수니까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지수 쪽에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해서 그 2차식이 최대일 때가 오히려 최소값이 나오겠죠? 네. 그 2차식의 최소값을 넣으면 오히려 최대값이 나오는 거 이해 가나요? 네. 그 14번 같은 거는 항이 여러 개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누굴 치환해? 2x승을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 구하고 t에 관한 이차함수 푸시면 되죠? 자, 그냥 본 김에 로그 쪽도 좀 보면 자, 18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18번. 그쵸?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니까 오히려 x에 제일 작은 3 넣으면 최대값 나오나요? 17 넣으면 최소값 나오겠죠. 그쵸? 19번 보시면 밑이 3분의 1이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함수니까 그 진수에 있는 2차식이 오히려 최대값일 때 넣으면 최소가 나오고 최소 넣으면 최대 나오고 이해가나요? 네네. 자, 20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이 3분의 1짜리가 반복되네요. 치환해야죠.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해서 2차 함수 푸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 21번. 자, 보시면 밑이 좌변이 3분의 2, 우변이 2분의 3인데 3분의 2로 통일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항 2개짜리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22번. 항이 여러 개네요. 그럼 누구를 치환하죠? 3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치환할 땐 주의할 거는 근도 치환해야 됩니다. 그 알파 베타는 x값이죠? 그걸 다 t값으로 바꿔가지고 2차 방정식 근각에서 연계 써야 돼요. 이해 갔어요? 자, 그렇게 다 풀었지? 자, 그 다음에 23번 지수 부등식 누구를 치환해요? 3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2차 부등식 푸는 거 괜찮나요? 네. 자, 보죠. 그럼 마찬가지로 7번째 로그가 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로그가 나와도. 자, 로그도 뭐 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뭘 주의해야 되냐? 지수 때는 상관없는데 여기선 주의해야 될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풀었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로그 쪽은 미지나 앞서 봤듯이 뭐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자 밑과 진수 조건까지 고려해야 된다. 졸지 말고 자 이 얘기였죠. 자 로그 방정식이요. 역시나 똑같아. 항이 몇 개인지, 항이 2개인지 항이 3개 이상인지를 봐서 3개 이상이면 치환하시고요. 2개면 그냥 비교해서 푸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봤더니 항이 3개 이상이었지만 로그의 덧셈, 로그의 뺄셈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정리가 돼서 항이 2개로 된다면 그 항 2개를 그냥 비교하면 되죠. 이해갔나요?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럼 밑이 같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그쵸?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 이렇게? 다만 여기서 둘이 같다라고 높은 x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여기 밑이 1이 아닌 양수라는 걸 만족하는지, 그 x값이. 자, 요거 둘 다 양수라는 거를 만족하는지 가지고 마지막에 걸러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로그는 걸러내는 걸 안 해가지고 틀려오니까 잘 걸러내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자, 밑이 뭐 혹시라도 다르다. 근데 진수는 똑같더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진수가 똑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돼요? A랑 B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쵸? 혹은 또는 진수가 얼마면 그냥 같죠? 0. 그쵸? fx가 0이요? 0은 안 돼요. 1이요? 여기가 1이면 0이니까요. 그쵸? 됐죠? 이렇게 돼. 이렇게. 다만 이렇게 해서 나온 x값도 답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된다. 이해가나? 얘가 1이 아닌 양수라는 걸 만족하는지, 이거 둘 다 fx네? 양수인지, 내가 구한 x값이 저 범위, 진수나 미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인지 꼭 확인하셔라. 이거였고, 자, 항이 뭐 2개짜리든 뭐 3개짜리든 어떤 꼴이 나오냐면, 자, 열심히 여러분 풀었는데 지수 쪽에 막 로그가 있는 거예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로그가 봐봐. 로그가 이 지수 쪽에 들어있어. 그럼 풀 수 있나요? 아니요. 요런 항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걸 떨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으면 상용 로그 취하시면 되고요. 얘처럼 밑이 딱 지정돼 있으면 그 밑하고 똑같은 뭐 로그 3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해서 풀어야 됩니다. 로그를 취해가지고 알을 빵 떨궈서 풀어야 된다. 오케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지. 역시나 뭐 항 3개짜리 이상이면 뭐 한다고? 치환한다. 치환. 그래서 로그 AX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 이걸 T로 치환하는데, 기본적으로 X의 범위가 있으면 T의 범위가 있겠죠. X의 범위가 없으면 T는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그쵸? 로그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따로 범위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푸는 거였어. 자, 그래서 24번 보세요. 자, 24번으로 갔습니까? 네. 24번 문제 보시면 그거는 치환해야 돼요? 아니면 항 2개로 단순 비교 문제예요? 단순 비교. 단순 비교입니다. 우변을 간단히 정리해서 항 하나로 만들 수 있죠? 네. 자, 그럼 좌변도 2 들어 올려서 뭐 간단히 할 수 있죠? 괜찮나요? 자, 괜찮나요? 네. 네. 그래서 단순 비교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 x값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그게 다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그냥 풀어보시면 진수 비교해서 풀면 2번 나올걸요, 답? 마이너스 2라고 6이라고 나올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은 아닙니다. 왜?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이런 걸 걸러내셔야 돼. 자, 25번. 자, 로그도 이제 부등식 풀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되잖아. 부동호. 그쵸? 부동 방향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좀 잘 고려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풀 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A가 1보다 어떠면 크면 그냥 이렇게 부동 방향을 살려서 풀 거죠. 근데 이 부등식을 풀었다고 해서 이게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fx가 양수입니다 라는 것도 풀어야 돼. 그치? 진수가?
또 gx가 양수입니다. 이런 것도 풀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뭘 구해야 돼? 공통 범위를 구해야만 답이다. 괜찮죠? 네. 마찬가지.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라면 감수함수니까 이 부동방은 어떻게 돼? 반대로 뒤집어줘야 되는 거였어. 그런 다음에 진수가 양수입니다. 이런 것도 다 체크해가지고 얘 세 개의 공통범위를 또 구해야만 답이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25번 같은 것이 밑이 안 같으니까 같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다음에 비교하시고 진수 조건까지 챙겨서 하면 된다. 됐나? 네. 사각함수로 합니다. 됐다. 내 체약체. 보통 시험에서 사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부채꼴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부채꼴 도형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만 잘 알면 다 알겠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 잠깐 체크하죠 뭐. 자, 부채꼴 있을 때 풀 때 우리가 반지름, 중심과 호의 길이 이렇게 놓고 푸나? 네. 네. 그랬을 때 L은 호의 길이는 알세타. R 세타. 자,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나 2분의 1 안에. 2분의 1 아래. 둘 중에서 편한 걸로 문제에서 적합한 걸로 갖다 쓰시면 되죠. 됐죠? 네. 뭐 요 공식만 다 적용할 줄 알면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부채꼴 문제 제가 하나 넣어놨을 텐데 26번 기본 문제 보이시죠? 네. 뭐 그런 거 풀 줄 알면 되겠죠. 좀 더 어렵게 나와도 뭐 다 공식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째.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 이용하는 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식 이용하는 문제 출제가 된다. 상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상함수는 자, 좌표평면상에 원이 존재한다. 원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 원이 있는 점 하나가 있고 걔의 x좌표, y좌표가 있고 그 점을 가리키는 동경이 있고 그리고 요 동경의 길이, 즉 반지름이 존재하고 됐죠? 그리고 요 동경을 가리키는 각이 있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 정의가 뭐예요? 라고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그럼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뭐예요? 그러면 x좌표분의 y좌표 이 정의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 그려놓고 푼다. 네. 그래서 좌표 설정해서 푼다. 기억나죠? 뭐 이거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 이용하는 문제.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각이 동일할 때 제곱의 합이 얼마죠? 1. 1이었습니다.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사인 제곱 물어보면 바꿀 수 있죠. 뭐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요. 코사인 제곱 물어보면 뭐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공식 중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에요. 완전 제곱 전개하면 사코 제곱 때문에 1 나오고 더하기 2 사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을 물어봤다.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2 사코. 자, 이 공식 때문에 합을 알면 곱을 구할 수 있고요. 곱을 알면 합을 구할 수 있다. 차를 알면 곱을 구할 수 있고 곱을 알면 차를 구할 수 있다. 됐어요? 네네네.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다양한 또 곱셈 공식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탄젠트가 나왔어요. 탄젠트를 뭘로 바꿔 풀어야 되죠? 호분했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뭐 분수니까 통분하고 뭐하고 하면 되죠. 네. 그 와중에 뭐 얘 나오면 얘 쓰시면 되고요. 괜찮죠? 네. 자, 됐습니다. 이런 거, 이런 관계식 이용해서 푸는 거까지. 자, 뭐 당연히 부호는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뭐야? 얼, 사, 탄코 이거죠?
그래서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그러면 27번 볼래? 27번. 자, 27번 보면 사인, 코사인. 자, 27번 간단히 보자. 27번 보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한 게 음수래. 서로 부호가 다르지. 어? 그럼 몇 사분면이니 이게? 여기 중에서? 자, 몇 사분면이죠? 사인, 코사인 부호가 다른 거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죠. 2사분면, 4사분면이죠. 자, 그 다음에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곱해가지고 음수니까 부호 다른 데는 어디죠? 2사분면하고 3사분면입니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건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 얘기하는 문제네요. 그쵸? 그럼 요기 2사분면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루트, 자,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사인 빼기 탄젠트의 제곱, 루트하고 제곱 사라지는 뭐 이런 문제죠. 해볼까? 자, 루트하고 제곱 사라지면 뭐 생긴다고? 절대값. 루트 제곱 사라지니까 절대값 생기죠?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문제 맞지? 네. 근데 지금 몇 사분면이라고? 2사분면. 2사분면의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자, 보시면 사인은 양수죠? 탄젠트는 음수인데 둘 빼면 양수니까 그대로 그냥 나오면 되겠죠. 자, 코사인이 음수인가요? 탄젠트도 음수니까 이거 음수네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 정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 와중에 28번 같은 거 잘 나오죠. 28번 같은 거 보시면 루트하고 루트 곱한 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대놓고 곱이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고1 때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루트하고 곱했어요. 근데 루트 AB여야 되는데 부호가 이렇게 바뀐 거죠. 됐나요? 이때가 언제였죠? 둘 다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부호 찾는 거 괜찮나요? 혹시라도 이것도 있죠? 이렇게 루트분의 루트인데 이걸 루트로 합쳤으면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는 특이한 일이 벌어진다. 언제? 분모가 음수. 이건 둘 다 음수일 때, 이건 분모만 음수일 때. 괜찮나요? 물론 뭐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여기도 B가 0일 때 이런 거 성립하는데 뭐 그런 조건보다는 부호 판단하는데 쓰니까 이쪽 파트는 0이거는 뭐 굳이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됐니? 자, 이 조건은 알아야 뭘 부호 판단해서 풀겠죠? 됐죠? 네네. 자, 29번 같은 경우는 뭐 합 알려주면 바로 곱 나오는 거 이해가니? 네. 29번. 여기다 넣으면 곱 나오겠죠? 네. 그리고 뭐 통분하고 이렇게 풀면 바로바로 풀리죠? 네. 됐죠? 자, 30번부터 이제 사인, 코사인 그래프 얘기네. 자, 보자. 자,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들 우리가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고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요 B값하고 관련된 건 뭐였어요? 주기였습니다.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인가요? 네. 근데 요 X합 회계수에 역수배인데 혹시라도 음수라면 양수로 바꿔서 주기는 음수 표현이 안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역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주기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알려면 요 안에가 얼마든 사인이라는 값은 제일 작을 때가 얼마? 마의 제일 클 때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값 라젠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1일 때니까 여기 A가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A 더하기 얼마? B. 최소값이 뭐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T. 보통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풀죠? 맞나요? 네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 줬다. 그러면 대입해서 풀면 되고요.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자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한 줄기 생겼나요? 네. 그랬을 때 이 시작점이 몇 코마 몇이냐 그러면 이 시작점은 얘가 얼마일 때? 0. 0일 때 시작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 콤마 0이니까 사라지고 d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시작점이 없이 다른 점들이 여기 얘가 몇 코마 몇이라고 줬다. 그럼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혹시라도 a가 음수면 이렇게 모양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요. 뭐 코사인도 똑같으니까 코사인은 필요 없고. 탄젠트. 자, 탄젠트도 뭐 이렇게 나왔어요. 탄젠트. 됐나?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주기를 파악해야지. 원래 주기가 지금 원래는 탄젠트가 얼만데? 파인데 x 앞에 계수 역수배니까 이렇게 하실 거죠? 주기 구하실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얘가 0일 때요.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b분의 c 콤마 d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 주기의 절반만큼 가지고 정근선 만든 다음에 A가 양수면 증가하게, A가 음수면 감소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됐어요? 정근선 구하려고 하면 요 대칭점 구하신 다음에 주기의 절반만큼만 더하고 빼고 하면 정근선 나올 것이고. 괜찮나? 뭐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되는 거야. 자, 됐어.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거기 30번 같은 문제 안 틀리고 맞을 수 있죠? 거꾸로 이제 그래프 주고서 ABC 값, ABCD 구하세요. 뭐 그런 31번 문제도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나요? 자, 넘어가면 이제 각변환 관련된 이제 32번, 33번 이런 문제. 자, 각변환 공식 다 기억하고 있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각변환 공식이요. 됐니? 자, 우선 각이 너무 커. 그럼 첫 번째 뭘 이용해서? 주기를 이용해서 각을 막 빼가지고 최대한 줄여봐라. 각의 크기를. 맞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음수가 나온다면 사인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튀어나가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탄젠트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였죠? 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당하게 이제 뭐 둔각 정도로 줄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각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각 자체가 자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이런 꼴로 바꾸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잡으세요. n이 홀수일 때, 즉 n이 홀수일 때라는 건 뭐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든가 아니면 뭐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라든가,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쵸? 이럴 때 모양을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은 뭐로?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모양을 바꿔줘야죠. 근데 n이 짝수일 때, 뭐 짝수라고 해봐야 n이 2일 때지. 그래서 n이 2라는 거는 결국 뭐일 때? 파이에다가 뿔마 세타인 꼴. 파이가 나오면 모양을 그대로.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결정은 원래 주어진 이 각이 몇 사분면인지를 봐서 그 사분면에 그 값의 부호를 갖다가 써주면 된다. 기억나시죠? 이거였습니다. 자, 그 관련된 문제가 32번, 33번이에요.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각변환 문제는. 이해갔나요? 그 33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얘기 나오면 다 뭐 이용하는 거죠? ABC 각의 합이 얼마다? 얼마다? 180. 180도 파이다 라고 해놓고
얘네들 대신에 요 등식 넣어주고 각변환 공식만 쓰면 바로 풀립니다. 맞죠?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출제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